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대한민국 트로트 남자 가수 중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냈는지 그 진짜 순위를 공개합니다. 단순한 인기나 화제성이 아니라 실제로 벌고 사회에 환원한 진짜 실력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0위 진혜성. 그는 언제나 묵묵한 무대 위의 장인으로 불립니다. 화려한 예능 출연도 많지 않고 대형 광고나 브랜드 모델로 이름을 올린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10월 남자 트로트 가수 중 세금을 가장 많이 낸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추정 납부세액 약 4천만 원, 수입으로는 약 2억 원이 넘는 금액. 단 한 달 만의 결과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일시적인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의 수익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바로 현장 중심의 공연 모델, 지방축제, 지자체 행사, 중소형 콘서트 등 팬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을 기반으로 쌓아올린 체계적인 수익 구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복 초청 구조. 특정 지역에서 신뢰를 얻고 그곳의 주민과 팬들에게 다시 초청받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의 일부가 되어 움직이는 모델입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진혜성이 가진 무대의 진정성 때문입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노래로 감동을 주고 방송보다 현장에서 팬과 소통하며 그가 지방 무대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꾸준함이 낳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한 달 일정은 대부분이 행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형 스타처럼 한 번의 공연으로 큰 수익을 얻는 대신 작은 무대를 자주 꾸준히 채우는 방식입니다. 단가는 낮아도 회차가 많으면 전체 수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가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송 스케줄이 비어도 앨범이 늦어도 진혜성의 무대는 늘 지역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이름이 납세 톱10안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의 결과입니다. 세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혜성의 성공은 단발적인 화제보다 반복 가능한 신뢰가 더 강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 번의 대박보다 꾸준히 무대를 쌓아가는 힘, 그것이 그를 이 자리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나하나가 제가 이 채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진실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고 무대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닿는 공간이라는 것. 수익과 세금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그의 철학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예술가로서의 책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9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번 인물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클래식과 트로트를 잇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5위. 손태진. 그는 전통 트로트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클래식 기반의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시작해 트로트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문 전략가. 2025년 10월 한 달간 약 2.8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고 그중 약 5,5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방송 출연료나 행사 수입의 합이 아닙니다. 철저히 설계된 전략의 결과입니다. 손태진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컨텐츠 플랜을 갖고 움직입니다. 공연 전 프리뷰 콘서트와 팬미팅으로 티켓 수익과 굿즈 판매를 먼저 확보하고 공연 실황 영상을 다시 콘텐츠로 재가공해 두 번째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단 한 번의 무대가 여러 번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그의 진짜 힘입니다. 이런 모델은 시간이 걸리고 즉각적인 성과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수익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단순히 지금의 인기를 소비하지 않고 콘텐츠 하나하나의 수익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연, 방송, 행사, 투어 준비까지 모든 활동이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옆에 적힌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치밀한 설계의 결과로 읽힙니다. 손태진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가수에게 있어 콘텐츠는 공연의 끝이 아니라 수익의 시작이라는 것. 팬들과의 신뢰, 콘텐츠의 재활용, 그리고 전략적 배치. 그는 예술을 사업으로 전환시킨 그야말로 콘텐츠 경영가형 아티스트입니다. 9위라는 숫자는
단지 순위일 뿐 그 안에는 누구보다 깊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8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정통 트로트의 정석을 보여주는 인물, 안성훈입니다. 그는 화려함보다 견고함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25년 10월 한 달간 약 3.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약 7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상위권 스타들과의 격차가 있어 보이지만 그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성훈의 수익 모델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콘서트, 방송, 행사. 그는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각의 영역에서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며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중형 콘서트 한두 회, 고정 방송 출연, 그리고 지역 행사들에서 발생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파격보다 안정, 폭발보다 반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복은 결코 단조로움이 아닙니다. 팬들이 꾸준히 공연장을 찾고 지역 행사가 매번 그를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 콘텐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의 노래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듣는 순간 감정을 남깁니다. 이 감정의 신뢰가 다시 수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팬 충성도와 콘텐츠의 내구성입니다. 그는 SNS나 화제성보다는 현장 무대를 통해 팬과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외부 변수, 계절 예산, 방송 공백, 시장 변화에도 강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성훈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파급력은 약하지만 내구성은 강한 모델이 가능할까? 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순위입니다. 단단하고 오래가는 수익 구조, 그것이 그를 8위에 올려놓은 진짜 이유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숫자 뒤에 숨은 구조를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손태진이 콘텐츠를 설계했다면 안성훈은 신뢰를 설계했습니다.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속 가능한 수익이라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의 세금 순위가 단순한 인기표가 아닌 이유입니다. 7위 정동원. 그는 트로트계의 미래이자 콘텐츠 시대의 완벽한 표본이라 불립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약 4억 5천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고 약 9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단순히 공연이나 방송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수익은 무대와 영상,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원의 활동은 느리중 구조로 설계됩니다. 전국 투어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공연 실황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그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재유통시켜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공연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구조. 이 방식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형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는 중형 규모의 전국 투어를 진행했고 동시에 투어 영상과 현장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공연장의 열기를 영상으로 다시 전달하고 온라인 팬들이 그 장면을 다시 소비하게 만드는 구조.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상품화하고 체험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그의 팬층은 매우 다층적입니다. 중장년층뿐 아니라 10대와 20대 팬들의 유입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공연뿐 아니라 온라인 스트리밍, 굿즈, 라이브 방송, 공연 실황 영상까지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공연이 여러 번의 수익으로 이어지고 팬과의 접점이 계속 확대됩니다. 정동원의 사례는 트로트 시장이 더 이상 전통적인 모델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를 콘텐츠화하고 콘텐츠를 자산화하는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7위는 단순히 높은 수입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형 트로트 아티스트의 성공 방정식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6위입니다. 감성과 신뢰로 자신만의 무대를 구축한 가수 박지연입니다. 2025년 10월 약 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고 약 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지 공연이나 방송 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정의 브랜드화라는 새로운 전략의 결과입니다. 박지연은 발라드의 섬세한 감성과 트로트의 깊은 울림을 동시에 담아내는 복합형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무대는 잔잔하지만 깊게 파고듭니다. 한 곡이 끝난 후에도 여운이 남고
그 감정이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런 감정적 신뢰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것이 광고와 행사로 이어집니다. 10월 한 달 동안 그는 팬 콘서트를 중심으로 한 유료 공연 활동을 펼쳤고 건강기능식품, 커피 브랜드 등 중장년층 소비자를 겨냥한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구매력 있는 팬층과 브랜드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등장하는 광고가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팬과 브랜드가 만나는 접점이 되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익의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팬덤의 규모는 폭발적이지 않지만 충성도와 구매력은 매우 높습니다. 광고주는 단기적 화제보다 장기적 신뢰를 원하고 박지현은 그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성의 일관성과 무대의 품격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정 중심의 아티스트도 강력한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박지현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예술의 진심이 결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 그가 납부한 1억 원의 세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신뢰로 얻은 수익의 증거입니다. 정동원과 박지현. 두 사람은 세대와 스타일이 다르지만 같은 본질을 공유합니다.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향해 확장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정의 깊이를 통해 안정성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수익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5위. 김용빈. 그는 지금 트로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2025년 10월 약 6억 원의 수익과 1억 2천만 원의 세금 납부로 명실상부 한상승 곡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성장은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수익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팬미팅과 행사의 조합입니다. 10월 중순 진행된 팬미팅 SK캐슬은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밀도가 높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수의 핵심 팬층을 대상으로 티켓, 굿즈, VIP 패키지를 결합해 단위 매출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연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는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방송 활동에서도 주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더 트로트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노출 빈도가 급증했고 그 결과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의 섭외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용빈이 이 모든 흐름을 단순한 행사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각 활동을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광고나 협찬에 의존하지 않고 행사 중심의 수익 구조 안에서 노이미지 자산화를 실현했습니다. 무대에서의 말투, 복장, 팬과의 인터랙션 하나하나가 브랜드로 축적됩니다. 그래서 김용빈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전략가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규모보다 밀도, 단가보다 설계,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 김용빈의 상승세는 단발적인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진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팬 기반 수익과 브랜드 가치의 교차점에서 그는 지금 가장 영리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 박서진. 그는 무대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현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2025년 10월 총수입 7억 원, 납부세액 약 1억 3천만 원. 그는 그야말로 행사의 제왕이라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별명 뒤에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박서진의 수익 구조는 짧은 시간, 높은 단가, 연속적 회전이라는 고효율 모델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 각지의 지역 축제, 산업 박람회, 공공기관 행사, 기업 창립 기념일 등 수십 곳의 현장을 돌았습니다. 각 무대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그 빈도와 회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콘서트 대신 야외 행사로 채워집니다. 수천 명의 관객이 야외 광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과 맞닿습니다. 이런 현장성은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체험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바로 다음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가수들이 대형 콘서트나 방송 무대에서 브랜드를 쌓지만 박서진은 반대로 현장에서 브랜드를 쌓습니다. 팬들과의 물리적 거리, 무대의 온도, 관객의 호흡, 이런 모든 요소가 디지털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팬덤 결속력을 만듭니다. 그는 행사 무대를 홍보의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그의 노래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민의 기억 속에 남는 문화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 진정성이 꾸준한 수익을 낳고 그 수익이 다시 신뢰를 강화합니다. 박서진의 모델은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구조입니다. 팬과 지역사회, 그리고 무대, 이 세 요소가 맞물리며 그는 매달 안정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기적 화제보다 꾸준한 신뢰를 택한 그의 방식은 지금 시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용빈과 박서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대지만 공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한 사람은 팬 기반 브랜드를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현장 기반 브랜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음악을 수익으로 그리고 신뢰를 자산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2. 영탁.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무대를 설계하고 팬의 체험을 상품화하는 완벽한 기획자이자 사업가입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그는 총 12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약 2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가 단지 인기 가수로서가 아니라 브랜드 영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의 성공의 중심에는 전국 투어 탁쇼사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열린 이틀간의 공연은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건 티켓 매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설계입니다. 좌석 배치부터 가격 구성, VIP석의 경험형 패키지, 공연 연계 굿즈, 디지털 콘텐츠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수익 구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탁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브랜드 체험의 장이었습니다. 팬은 노래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영탁이라는 브랜드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팬의 체험은 감정에서 소비로, 소비에서 충성도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충성도가 바로 다음 투어의 티켓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무대를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번 다른 지역, 다른 규모의 공연이라도 콘셉트와 메시지를 통일시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무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연이 연결되어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브랜드 공연의 힘입니다. 또한 그는 방송과 행사에서의 활동을 통해 꾸준한 노출을 유지합니다. 트로트 팬층뿐 아니라 중장년 광고 시장에서도 그의 신뢰도는 높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다시 음악 소비로 이어지며 음원 스트리밍과 로열티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영탁의 3위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입니다. 무대 하나를 브랜드로, 브랜드 하나를 수익으로 바꾸는 능력.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닌 비즈니스형 아티스트로서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위, 이찬원. 앨범 하나로 10월 시장 전체를 흔들어 놓은 인물입니다. 그의 정규 2집, 찰란은 발매 첫 주 61만 장의 초동 판매량을 기록하며 트로트계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한 장의 앨범이 만들어낸 총 수입은 약 28억 원, 납부세액은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판매량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략적 콘텐츠 통합이라는 거대한 설계의 산물입니다. 앨범 발매와 동시에 전국 투어 일정이 공개되었고 방송, 광고, SNS 캠페인까지 모든 채널 이찬란이라는 앨범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팬덤은 압도적입니다. 구매력 높은 팬들이 앨범을 여러 장 구매하고 투어 티켓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며 온라인 콘텐츠까지 소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단순한 팬 충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앨범을 콘텐츠 허브로 만드는 구조를 스스로 설계했습니다. 앨범이 나오면 음악은 물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 팬 이벤트, 굿즈까지 연속적으로 공개됩니다. 그 결과 한 장의 앨범이 5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이찬원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이찬원은 자신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노래, 공연, 방송, 광고,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하나의 브랜드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합니다. 부르의 명곡, 톡파원 25시 같은 프로그램은 그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대중의 신뢰를 공고히 합니다. 또한 그는 행사 무대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10월 초 산업박람회 무대에서는 공식 초청 가수로 출연하며 트로트의 전통과 밝은 이미지가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브랜드 가치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는 팬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활동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앨범 중심의 수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콘텐츠를 움직이는 전략가로 진화했습니다. 영탁과 이찬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음악을 단순히 예술로만 보지 않고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 영탁은 무대를 브랜드로, 이찬원은 앨범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수익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니라 구조와 진심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1위, 이명웅. 그 이름은 이미 하나의 장르이자 시장 그 자체입니다. 2025년 10월, 그의 총 수입은 무려 38억 원, 납부세액은 7억 3천만 원. 단 한 달의 결과이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아온 신뢰, 전략,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황제의 무게라는 말이 어울리는 순간입니다. 그의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10월 17일부터 시작된 인천 공연은 모든 회차 전석 매진. 수만 명의 관객이 3일 동안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시스템입니다. 티켓 단가, 좌석 배치, VIP 석 구성, 부가 상품 판매까지 모두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의 공연이 단순한 티켓 판매가 아니라 완전한 수익 플랫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광고입니다. 2025년 10월, 그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2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자동차, 통신사, 금융사 등 신뢰를 중시하는 대형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찾는 얼굴, 이명웅의 이미지가 고단정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가 자신을 맡기고 싶은 신뢰의 대표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음원 수익입니다. 8월 말 발매된 정규 2집이 10월에도 꾸준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콘서트와 맞물려 음원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로열티 수익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통해 음원을 통해 광고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는 완벽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명웅은 더 이상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공연, 음악, 광고, 미디어 노출, 팬덤. 브랜드 이미지가 서로를 증폭시키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심이 있습니다. 팬들과의 신뢰. 그는 늘 같은 태도로 무대에 서고 같은 온도로 팬을 대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줍니다. 그가 납부한 7억 원이 넘는 세금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수익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세금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1위는 단지 순위의 정점이 아니라 가수가 사회적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노래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신뢰로 시장을 움직입니다. 음악의 힘이 경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사례. 이명웅은 그 중심에서 가수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세금 순위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큰 신뢰를 쌓는 힘을 본 것입니다. 숫자보다 진심, 유행보다 구조, 그리고 팬보다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장 깊이 이해한 이들이 바로 이 10명의 가수들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가수는 이 순위 안에 있었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바로 2025년 10월 여자 트로트 가수 납세 순위 탑10, 화려한 스타들, 새로운 이름들, 그리고 예상 밖의 결과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세요.